네, 안녕하세요. 1편입니다. 라이브 방송 켜봐요. 토요일 저녁이라, 평일에 하는 것보단 토요일 저녁이 좀 낫겠죠? 원래 평일에 할까 하다가, 유튜브로 해보려고 하다가, 뭐 세팅하고 이거 잘 모르겠어. 세팅하는 법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귀찮더라고요. 인더스페인에,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할 거를, 아르떼 라이스네. 안녕하세요. 비건 주자님 안녕하세요. 블루레드님 안녕하세요. 프롬 다니엘 킴님 안녕하세요.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디아이안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다가 유튜브 해보려다가 또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귀찮아서. 드래곤 슬레이어님 안녕하세요. 위시님 안녕하세요. 러브투아님 안녕하세요. 케이스님 안녕하세요. 성원키님 안녕하세요. 루트길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블루레드님 1편의 아이디 살짝 바꾸야 돼. 팔로우를 많이 거네요. 요즘 물론 차단했지만 저한테도 팔로우를 많이 걸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짜증나는 애들은 뭐 나한테 제보한다고 사칭 제보한다고 나한테 제보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칭을 제보를 나한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죠? 저기다 제보를 해야지. 인스타에다가 사칭이라고. 나한테 제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방법이 있어? 인스타그램 애들이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사칭을 제대로 못 잡아내는 거를.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걸로 뭐 말을 한마디라도 걸고 싶은가 봐. 그런 거 뭐하러 DM 보내. 나는 그 사칭 애들보다 사칭을 제보한다고 하는 애들이 나는 걔들을 더 개새끼라고 보거든. 그쵸? 나도 제보한다고 뭐가 내가 방법이 있냐고. 그죠? 그래서 그렇다. 쌍디님 안녕하세요. 빈세로님, 파로시티즌님, 커브 그로스님 뭐 혼날 준비 중은 뭐야? 아니요, 저 기분은 오늘 이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심심할 뿐. 창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평이라고 생각난다고 사칭 얘기하니까요. 내가 스레드 없애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인가? 걔 때문에 없앴고 걔가 한 70%였고 또 누구지? 나쁜 뜻은 아닌데 이제 내 말투를 따라하는 애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새끼들 봐라 이거를 희화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스레드를 없애버렸거든요. 유미 K 뷰티님 예 안녕하세요. 쿠바 대통령 항복선언 속보 뜬다고? 뭐 해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네. 그 말투를 괜히 따라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실력은 못 따라하니까 그냥 말투만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걸 나보고 부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신들 또 1평 라이크들 많아졌구나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죠. 맞아, 스레드 1평체 많더라고. 그러니까 1평 맞아, 1평 라이크 1평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스레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애도 되잖아요. 내가 뭐 어차피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내가 뭐 활동해서 돈을 뭐 벌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뭐 좋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돈을 안 받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추천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민현사상 책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투자의 모든 선택은 마법의 단어 투번선 그죠? 투자는 본인의 선택. 물어보세요. 이걸 미리 던져놨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요즘에 이제 시장의 주요 섹터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1편의 비트코인 저점선을 지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1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저점 선언을 했잖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에 있는 다른 코인 인플루언서들이 보통은 1평을 굉장히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가 1평을 따라한 게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점에서 안 하더라고. 그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사실 저는 그 약간 후회했어요. 왜냐면은 제자분들한테만 알려주고 그냥 끝낼까 했는데, 왜냐면은 내가 저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 인플들이 1평을 따라하는 게 될까봐 또 혹은 1평 저 개새끼한테 혹시나 득이 될까봐 다들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를 이제 스승으로 이제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잘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이제 사탄들 그죠? 1평을 어떻게 한번 폄하해볼까 하는 이제 다른 이제 투자 인플들 이런 사람들은 1평한테 혹시나 득이 될까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도 않는 무슨 바이브 코딩 뭐 이딴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저점선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 좀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짧았다, 내가.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들 중에 그래도 저 말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제 탑 트레이더 몇 명은 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점선이라도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왜냐면 그런 사람들 팔로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샀죠. 잠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비트 저점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했어요. 그 한 이유도 내가 그때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때 텔방에서 그죠? 왜 3.0 인공지능 에이전트 그런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악물고 눈 감고 이제 1평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혹시나 1평을 따라하는 게 될 건데, 따라해도 돼. 어떻게 다 이제 우리 같은 명문 정파만 있겠어. 그러니까 따라해도 되고,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뭐라 안 하니까. 나 그렇잖아. 내 거 베껴도 내가 뭐라 별로 안 하잖아.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1평 거 보고 따라하는데, 내가 뭐라 안 하잖아요.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하게 되니까. 작년에 제가 관세 전쟁 났을 때에도 주식에 저점 선언해가지고 정확하게 저점 선언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버렸잖아.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따라해도 돼요. 나 심지어 그때 옛날 스레드에서 내가 활동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떤 거 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가지고 똑같이 올리는 대형 유튜버 봤거든. 여러분들 나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나 그것도 별로 뭐라 안 했어.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테니까.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냐고. 근데 전쟁은 변수가 워낙 많고 트럼프가 워낙 변덕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지상전을 갈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거는 왜냐면 이란에서는 저렇게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이성적이거나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거기서 무기나 이렇게 장비 다 써버리면 이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몇 시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 이렇게 썼잖아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중국이 한국 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몇 시간 전에. 중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힘의 공백을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그리고 북한 애들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미사일 별로 안 쐈는데 아까 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근데 외국에는 일본 애를 쐈다고 이렇게 나왔어. 재팬시로 해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금 일본에서 해병대도 빠지니까 그래서 힘의 공백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미국은 원래 두 곳에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의 약간 대리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동에서 하고 그다음 만약에 여기 대만까지 해가지고 세 곳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미국은 반드시 질 거라고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트럼프가 제가 간첩인가? 중국의 간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중국한테 지금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죠? 아이온큐? 아이온큐처럼 나는 한번 크게 이렇게 급등하고 한국인들이 좋아서 미쳐서 발광한 주식인데 그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그게 성장한 회사라면 다시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심 없어요. 테마주잖아. 지금 비트 들어가기엔 늦었을까요?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강의를 한번 보세요. 1편에 미장 맛이 아니 다 합니다. 주식, 국장, 미장, 코인 다 합니다. 최근 핫했던 우주통신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거를 저점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전 고점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싸지면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핫했었죠? 그죠? 전쟁 전에 핫했었지. 저도 되게 저도 고점에 잘 팔았어요. 얼마 전 고점에. 근데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갈 게 없으면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보다가 생각할 생각이에요. 하이닉스 3자 이런 주들 궁금해요. 하이닉스 3자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돼요. 네타냐후 때문에 미국이 수렁에 빠지는 건가요? 네타냐후 때문이 아니지. 트럼프 때문이지. 그 좌파 빨갱이 새끼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이게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뽑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국이 경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왜 이란에서 지금 경찰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미장 혹시 추천해 주시는 종목 있을까요? 예,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강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 이제 추천주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사시면 됩니다. 금요일들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이제 또 정보 수집해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근데 어제 안 갔어. 미국이 전면전하면 코스피가 전쟁 변동성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쟁 시작하고 이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자분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이 나고 급락장이 와도 우리가 투자한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코스피 마이너스 한 11% 떨어졌을 때 우리가 로키드헬스케어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한 30-40% 올랐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던 이제 말버섯을 다시 써보자면 요즘 월간 남친이 다시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아는 지수는 불핑 지수밖에 없고 제 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 못하는 애들이 맨날 코스피 목표가 얼마다 나도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것만 맨날 얘기하는 애들은 보통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고, 어차피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오를 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한국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도망갈 시간이 있을까요? 예전에 1단계 이렇게 3단계 적었는데 지금 어디쯤 오신 것 같나요?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중간중간 견해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무료로 써놓은 거는 추천이 아니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쓴 거를 내가 이제 제자들 가르치면서 그거를 다, 그 논리를 다 뭉개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받고 추천하는 것만, 그러니까 유료를 하는 것만, 유료로 해가지고 돈 받고 내가 하는 것만 추천이지, 그 과거에 써놨던 글들은 제가 뭉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지 마세요. 딜레마인데 물가가 7.5% 집가에 비슷하다고 치고 10억짜리를 할 때 주식 비중 조절 보면 대략 50% 하면 금액이 반이니 15% 이상이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매년 15% 전제가 만들기 쉽지가 않은데, 이래서 1편이 엉따 이제 언제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지. 평소에 내 밑에 있으면 되지. 뭐 벗어날 생각을 해. 죽을 때까지 나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본인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1편이 벗어나야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되는데 언제 떠나나요? 제이스킴님은 그거네. 내 제자가 아니네. 내가 투자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 나한테 배워가지고 잘 된다 해가지고 혼자 나가서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제자가 아닌데, 제이스킴님은? 사칭인 것 같은데, 그죠? 얘기해 줄 필요 없겠다. 제이스킴님은 사칭이네. 우리 제자분들이 본인이 이 사람은 글을 보면 다 사칭이라 생각할걸? 뭐예요? 한강뷰 자랑하는 건가요는 뭔 소리지? 오이오이 아이오이님은 되게 재밌는 분이네. 저는요, 내 재산에 비해서 제가 사는 집은 굉장히 싼 집이에요. 이거를 자랑을 왜 하겠습니까? 아니, 한강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건가? 한강뷰 자랑하는 타임은 내 옛날 지나갔지. 제자가 아니네. 1편에 벗어나야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했다는데, 언제 벗어나냐고? 그냥 빨리,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 투자 가르치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멤버십 연장 안 하면은 앞으로 그 이후에 벗어나면은 그 이후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투자를 다 끊고 예금 적금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예금 적금만 하지 감히 혼자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내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본인이 이제 듣기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감탄고토. 그러니까 내 투자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 나를 떠나면은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그 가르침의 핵심인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빼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재밌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내 가르침의 핵심이 그건데,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 좆대로, 1평님을 벗어나야 진정한 제자라고, 이렇게 2단 학설을 지금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무슬림들도 그렇고, 수니파, 시아파 아니고, 응? 야잔이니, 이렇게 야잔이 맞나? 이렇게 파대방 나뉘잖아. 해석에 따라서. 마호메드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가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거 하잖아. 근데 언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랑 지금부터 나누도록 해라. 이런 말 예수님이 한 적이 없잖아. 근데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 환영할 때 그런 거 부를 때마다, 저거는 정말 예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반복음 중에 반복음적인 노래다. 언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이 갈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제자가 아닌 것 같아. 한강비 뭐 자랑하네 어쩌네 하신 분은 다음 생에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주둥이 간수를 잘해야 돼요. 한국은 주둥이 잘못 털었다가 길에서 죽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주둥이를 잘못 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외국처럼 주둥이 한번 잘못 털다가 이제 총 맞고 그래야 주둥이를 잘 안 타는데 경제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서가 없네요. 그거는 이제 멤버십 결제하고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나랑 이제 같이 배우면 됩니다. 1편 유료라고 제자가 되려 어디로 가입해야 되나 링크가 되겠는데, 돈이라로 가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1편이 제자인데, 현재는 운영가는 자금이 500만 밖에 안 되겠는데, 차차 실기는 충분한 금액을 불릴 수 있겠죠. 모르죠. 열심히 하세요. 1편에 주신장이 알려내는 주말에 어떻게 보내실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걸 하게 된 게 너무 심심한 거야.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항상 이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잘 쓸 용의가 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심심해. 돈은 많고, 너무 심심해. 삶이. 그래서 이거 라방을 켰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 그래서 라방을 켰어요. 또 라방 키면 또 여러분들이 나를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잖아. 그래서 켰어요. 주말에 술 한 잔도 안 하시고 일 마시. 아니요, 술을 원래 마시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같이 마시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어제는 좀 술을 쉬려고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있어 지금. 후회하고 있어 굉장히. 일만 하냐고? 보통 이제 토요일에도 뭐 일을 하는 편이죠. 근데 뭐 일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삶이 그거니까. 요즘에는 주말에도 제가 아까 이제 그 태방에도 올리고 이제 미투카에도 올렸지만 주말에도 하이퍼 리퀴드 가가지고 원자재 롱숏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근데 쿠바는 뭘 했다고 뭐 벌써 항복해? 한번 좀 트럼프 형님 좀 아쉽겠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벌써 항복하냐고. 무슨 뭔가 너무 심심한데. 월간 남친 거의 끝까지 다 봤는데 근데 좀 뭔가 좀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없어. 지수인데 막 남자가 막 괜히 고민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돼. 연기 잘만 하는구만. 이제 지수 깔려고 진짜. 월간 남친을 이제 좀 봤습니다. 지수 연기 잘하는데 왜?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된 거야. 많이 늘었어. 그게 이제 괜히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짤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하더라고. 달러 환율은 계속 오를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달러 환율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달러 환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을 왜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극우 새끼들 때문에 환율이 정치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00 넘어가니까 뭐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보면은 지금 이게잖아.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 뭐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 그러면은 금리 인하론이 후퇴하고 혹은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혹은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면 예상보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 근데 그 1,500원 넘은 거 가지고 이제 또 뭐 정치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구구 애들이 하도 설치니까 뭐 얘기하면은 또 이 새끼들이 전투력이 세가지고 린치를 하러 막 돌아다니니까 진짜로 자기가 나처럼 국가를 위해서 세율 50%씩 부담하고 저는 저 세율 50% 내잖아요, 번 거. 내가 번 거 50% 세금 낸다고. 근데 그거 내고 또 내는 게 더 많이 있잖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도 옆에다 이렇게 세율이 나타나게 이렇게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사람은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 절반을 국가 사회 환원하잖아.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국가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여기저기 테러하고 다니는 내가 잘 모르겠어. 50% 내죠. 그래서 이상형 존애 말고 궁금해요? 뭔데? 이상형 존애 말고 궁금해요? 제 이상형은 이제 존애 뉴페. 혹은 이제 민지. 유니스 민지. 유니스 민지가 제 이상형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옛날 불팽 지수였는데 민지로 바뀌었어요. 물어보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뭐 물어보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그 사람들 맨날 베네수엘라 드립 친대. 그러니까 저 또 맨날 와가지고 모르면서 베네수엘라 드립이나 치고. 베네수엘라는 진짜 근본도 없는 쓰레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본이 없는 국가예요. 나라 아시죠? 그쪽에 있는 남미 국가들이 다 근본 없는 거. 뭐 볼리비아고.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는 근본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처럼 되겠어요? 안 되지. 쿠쿠님, 1편에 와서 감사합니다. 태반장, 예. 자주 올라오세요. 라이브 영상 올리냐고? 모르겠어요. 봐서. 근데 유니스 복귀하는데 민지는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3명이서만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민지가 없으면은 나한테 유지스는 큰 의미는 없는데 민지도 좀 돌아가지. 얘가 또 ESTJ여가지고 고지식하네. 민지 같은 애들이 원래 끝까지 가거든. ESTJ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돌아가지. 칼국수 다시 먹은 것처럼 하면 되지. 뭘 그거를. 아무튼 환율 이건 너무 이게 그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뭐 말하기도 그래.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 근데 환율은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환율에 대해서 뭐 얼마 간다 어쩐다 하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이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스킨 더 게임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저처럼 실제로 내 돈 걸고 몇백억씩 베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지? 그 구구 새끼들이 맨날 주식 2배 오르면 뭐하냐, 환율 얼마 올랐다고 하지만 근데 환율 1,400원, 예를 들어서 1,300원에서 1,430원 되면 10% 오른 건데 환율 이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주식은 훨씬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인 산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 갈지 얼마 갈지 이거를 별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이 현준비 코스피 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 삼자한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코스피 상승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한 애들 잡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자 얘기할게요. 주가 조작한 애들 잡아들인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주가가 오르면은 이 씨발 막 쪼개기 상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LS그룹도 하려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L 들어가는 거 안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LS그룹이 이제 쪼개기 상장 안 한다는 거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기여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른 거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급등한 게 크다고 봐야지.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쓰는 뭐 HBM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때는 왜 이렇게 안 올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이제 스킬인 더 게임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제 한 종목에도 몇백 원씩 베팅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삼전 한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제 그 반도체 시황을 보고 인공지능 그거를 보고 삼전 한익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를 판단할 거지. 그 현 정부의 정책을 변수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 민지짤 이해가 되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나 토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삼전의 한의가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할 때 중요한 변수를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이거에다가 초점을 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칼국수 못 참지. 1편의 교육 들으면 얼굴도 뵙고 대면 교육도 해주시나요? 미쳤습니까? 제 얼굴 뵙고 하려면은 100억 정도 내야 돼요. 100억 정도 내야 돼, 100억. 내 얼굴 한 번 보려면은 100억 정도 내야 돼. 대면 교육을 왜 해요? 자, 그 대면 교육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자, 실력이 있으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온라인으로 하지. 족발난다고 뭐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막 하겠어요. 그쵸? 팔란티어가 시총 1위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짜로 쓰는 글들은 내가 나중에 바꾼 게 많이 있다고. 강의를 결제해서 봐. 유료로 보면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얘기했으니까.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시는 거 안 좋아하신 걸로 아는데 질문해 됩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내가 너를 강간하면 너가 안 좋아할 거 아는데 내가 너를 지금부터 강간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질문을 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뭐라 그러지?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거나 혹은 저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유도하게끔 해야 돼. 그걸 유도하게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잘못 살아가지고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으면 뭐 벌써 이미 투자를 잘했겠지. 이미 잘했겠지. 이미 뭐 명문대 나오고. 그렇긴 해. 내가 괜히 그래 저도 여기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별로 뭐라 안 합니다. 왜냐면은 괜히 불쌍한 사람들 모아놓고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 있는데 내가 모아가지고 갈굴고 지금 생각 또 미안하네. 안 그러려고 그러거든.
아니, 어차피 안 되는데, 이제 뭐, 내가 뭐, 불쌍한 사람도 모아놓고, 이게 뭐, 갈구고, 뭐, 응? 너는 왜 장원영처럼 못,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서, 아니, 제가 또 심심해서 켰으니까. 좋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라 안 할 테니까. 근데 뭐라 안 듣고 또 뭐라 할 수도 있고. 어. 냉수 안 드시고 정수 드시네요. 건강 챙기는. 관찰력이 좋으시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는지 꽤 되는지 고민이네요. 아니 뭐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으세요? 국채를 하게? 10조 정도 있나 보네. 10조 아니 미국 국채를 할 정도면은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을 텐데. 10조 정도 있을 텐데. 그 10조 정도 있으신 분이 뭐 나한테 뭐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 미국 국채를 할 정도면 보통 재산이 그래도 몇 조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 뭐 돈 없는 서민이 꼴값 떨려고 미국 국채를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매크로 보면서 맨날 한때 미국 지표 되게 유행해가지고 막 CPI가 5.9가 나오면 나스닥이 뭐 3% 오르고 CPI가 6.1 오르면 나스닥이 1% 오르고 이딴 개소리 막 돌아다니던 거 기억나세요? 한 23년인가? 그런 거 막 돌아다녔잖아. 하여튼 그때 인플레이션 막 터질 때 22년인가. 전 국민이 이제 매크로에 관심 가질 때. 근데 그럴 때 수많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스닥이 7천 간다, 이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근데 그때 그걸 맞춘 사람들이 있냐고. 거의 없죠. 왜냐?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은 채권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매크로나 이런 것들이나 해서 금리나 어떻게 할 건지 인상 어떻게 할 건지 맞출 능력이 있으면은 채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한다는 건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을 텐데 뭐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재산 뭐 몇백억밖에 없으면은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주식하세요. 그게 맞아. 그 괜히 이제 뭐 보라만 유튜브 보고 사셨을 거야. 유튜브에서 꼴값 떨려고 나와가지고 뭐 미국 국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어 보이잖아. 근데 이제 뭐 한 10조 들고 하는 거지. 그거는 10조 들고 하는 거지. 예전에 킬체인 보라 하셔서 읽었습니다. 책 쓰신 분은 베네수엘라 일 안 쳐야 된다 하던데 다 했더군요. 그쵸? 우리 서베이 구사님. 우리 서베이 구사님 얼마나 이거 멋있어. 진짜 읽었잖아, 킬체인은. 그쵸? 베네수엘라 이란 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그 책에. 그러니까 나는 그 트럼프가 진짜 이상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가 애들도 이상한 게, 지금 미국 군대가 킬체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지금 단계인데, 아직도 구시대적이야, 군대가. 독서를 타고나지 못해서 5번 정도 읽어야 뭐 한 10% 읽은 느낌인데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냥 안 읽는 게 현명한가요? 안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독서는 원래 상위 0.1%만 할 수 있는 취미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책 안 읽는다,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60%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 전세계 거의 탑이지 뭐. 다 똑똑하잖아. 근데 책을 안 읽잖아. 그럼 왜 안 읽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책을 읽지 않아도 뭐
1평 강의를 들으는 게 오히려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죠? 차라리 책 읽을 시간에 어디 가서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강의 듣는 게 오히려, 책 혼자서 막 이해도 못하는데 읽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책도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책이야. 그죠? 킬체인을 읽은 분은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면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를 수많은 사람, 내 친한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했는데, 내 지인들은 항상 그게 있어. 내가 어떤 책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사. 일주일 안에 다 읽어. 그래서 나한테 뭐 얘기를 하거든? 나는 이제, 나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 책을 바로 사가지고, 읽은 다음에, 일주일 안에 나한테 이렇게 뭐, 그 책에 대해 피드백을 하든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카페에다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양아치 새끼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마찬가지야. 내 지인도 나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책을 추천 받았어? 그럼 바로 사. 그 책만 읽어. 딴 거 식으면 전폐하고. 일주일 안에 나한테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참된 인간이고, 그렇지 않은데, 씨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일평님 책 한 권 추천해주세요. 뭐 이렇게 살 거면은, 그거는 허위의 삶이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야. 제 말은. 뭐라도 하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지. 그지? 책을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책을 안 읽어도, 1평 강의 맨날 듣고 그러면 훨씬 더 똑똑해. 그래서 1평 응딩이가 따뜻한 거야. 그 1평 응딩이 딱 써져, 1평 응딩이 뒤에 딱 이렇게 따뜻한데 뒤에 딱 써가지고, 1평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다가, 너무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게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많잖아.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많은데,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든데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야. 어떤 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면역력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때, 투자를 잘하면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은 안 하게 돼. 왜냐면 건강을 망치잖아, 건강을. 그래서, 그래서 또 내가 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안 해도 돼. 너무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치벌한 반도체 재고의 미래 추천해줘서 덕분에 잘 받았어요. 시장의 마법사도 좋았어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그 책 읽고 나니까 확실히 반도체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이제 진짜 유튜버로서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로서는 성공해봤자 돈 많이 못 벌어서 시간 낭비 같아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그 시간에 이제, 난 그 시간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유튜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주 폐쇄해버리고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게, 왜냐면은, 내가 이제 투자 유튜버들 돈 얼마 버는지 대충 알거든. 근데, 그 시간에 투자나 하지 내가 이거 하고 있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게 돼. 차라리 내가 이제, 라방을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가 라방 한번 켰는데 여러분들이 막 별풍으로 1억씩 쏴. 그러면 내가 할 말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별풍도 못 쏘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라방을 켰는데, 여러분들이 막, 고맙다고, 고맙다고 막 1억씩 막 별풍을 막 쏴. 아이고,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제발 사세요. 뭐, 이런다 하든지. 그러면 내가 또 하겠는데,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딴 거 하는 게 돈도 많이 버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하게 되지. 시장의 마법사는 세 권이나 있더라고요. 아, 그쵸. 뭐, 무슨, 뉴 마켓 위저드, 어, 뭐, 선물 쪽 따로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주식 현물 쪽 책이 하나 있고, 선물 옵션 하는 애들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뉴라 그래가지고 뭐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졌어요.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가. 시장의 마법사는 진짜 좋은 책이지. 대박이지. 나도 시장의 마법사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씩 조금 이렇게 갈피를 잡지 않았나. 미국 사모펀드 이슈가 국장에 영향을 줄까요? 그게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좀 덮여가지고 좀, 뭔가 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많이 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잘. 왜냐면은 그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모건 스탠리 회장이든지, 응? 아니, JP 모건 이제 뭐 회장이든지 뭐 다이머이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시장에 있는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미국 사모펀드가 지금 어떻게 얽혀 뭐 환매도 지금 뭐 중단되고 뭐 난리 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내가 뭐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뭐 리서치하거나 그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 사모펀드 이슈에 대해서 내가 뭐 내 의견을 얘기해봤자 그냥 걔 좆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사모펀드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뭐 제자분들한테 강의 때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죠. 왜냐면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아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가격에 반영이 된다, 프라이싱이 된다든지 하면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내가 투자하는 것들에 이제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민지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이 달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투자 인프리아나 유튜버 이런 거 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난 내가 실제로 매수 베팅 하고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은 뭐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볼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있고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되게 실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블루 아우린이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프라이싱이 안 돼서 뭐 그렇게 뭐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리고 뭐 그 회장들이 나서가지고 또 잘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너무 나는 그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질문하신 분 딴 데 갔나 보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까 뭐지? 킬체인 읽으셨다는 분이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킬체인까지 읽으실 정도면은 좋은 책을 내가 하나 좀 선정을 해봐야겠네. 아하. 근데 좋은 책 하나 찾으려고 나는 진짜 100권 읽어야 돼. 이해하셨다고? 예. 내가 이제 시장에 소음이 많아요. 겁줄나하고.
왜냐면 공포를 주면은 이제 반응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나 대학 다닐 때부터 한국 망한다고 하더니 망하기는커녕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 1편에 여자친구 있으신가? 없습니다. 맨날 나를 망한대, 맨날. 자본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시고 달성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선족인가? 말투가 독특하네. 인간 모두가 풍요롭게 봐야할 거 아니야. 미안, 소수가 누리는 게 맞겠다 싶으신가요?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은, 성공한 소수에게 압도적인 이제 보상을 주고,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 했을수록 세금을 안 걷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이제 영누진세 혹은 이제 아니면 인두세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류가 훨씬 많이 발전하게 될 거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 내잖아요. 워런 버핏도 평생 번 거 중에 0.1%도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 아니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부자들은 세금 거의 안 내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낮아진 건 간단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돈 벌면은 일단 소득세를 50% 내고 그 이후에 뭐 다른 것들도 막 내잖아. 그러니까 한 57%뭐 여기 정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없어. 왜냐면 돈 많이 벌어봤자 국가에 다 뜯어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안 버는 것보다는 버는 게 낫긴 하지. 근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에서 어떤 깡패 새끼가 60%씩 강탈해 가는 거는 기분이 당연히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 기분의 더러움을 없애주는 게 이제 그 사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제 복지 국가들은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복지 국가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세금을 다 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개꿀 빠는 나라 아니야, 나라가. 저도 제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서민일 때 개꿀 빨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또 개꿀 빨았으니까 또 이렇게 부자가 됐고. 어쨌든, 좋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처럼 생각하는 한국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인류가 100년 동안 자본주의를 하면서, 포버티 라인이라고 해서, 극빈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한테, 뭔가를 대단한 걸 해내는 그 소수들한테 보상을 많이 주게 되면 서민들도 삶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근데 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 새끼가 돈이 많으니까 저 새끼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 그래서 그 본성을 많이 이제 받아들인 나라는 우리처럼 좀 저성장 국가가 되는 거고, 미국처럼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 거의 안 내는 나라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한강 보글세급 한국 가고 싶네요. 민지 김치현처럼 태어난 게 최고네요. 뭐 1편이 옆에 정보 듣고 딸깍만 해도 부자 될 텐데. 그러게, 민지하고 채연이는 왜 옆에 와서 정보 좀 듣지? 전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싶어요. 더 달성했을수록.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일편일절 경제학자를 이루신 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나는 이제 뭐야, 책 읽거나, 아니면 뭐 게임하거나, 별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이제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제 가족들 만나가지고도 혼자서 이렇게 사색에 젖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질 필요가 있었나? 그러면 아무도 상대 안 해. 저 또 이제 병이 도졌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 맨날 이렇게 책 읽고 게임하고 그럴 것 같으면 원룸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 고민을 내가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거든? 근데 답은 모르겠어. 누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음. 아무튼 누군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다를 때 보유세 늘리는데 아파트 가격 잡힐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성공하면 디플레이션 올까봐 무섭네요. 또 부동산 얘기하면 민감하잖아. 나는 근데 그 나는 당위적으로는 좀 부동산이 안정이 됐으면 하는 쪽이고, 그리고 그리고 나도 1주택자인데 집값 올라봤자 세금만 늘어나지 집값 올라서 뭐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이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집값 올라봤자 세금이나 늘지 내가 뭐 좋은 게 있냐고. 1주택자들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별로 집값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옛날부터 내가 10년 전부터 해온 얘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전재산 몰빵하지 말고 주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도 얘기했잖아. 집 사지 말고 주식하라고. 그때 이제 주식하고 나서 다 대박 나가지고 나중에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고 그랬지.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 같은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주식해라. 필요 이상의 돈을 벌고 느끼신 거 있나요? 몰라, 별로 느낀 게 없어.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있다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나 10억을 버거나 100억을 버나 들어가는 노력이 똑같아. 별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면 그냥 영원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어려워. 어쨌든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엘리트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냥 일하고 그게 이제 수십 년간 살아온 거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큰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퇴를 하면은 근데 뭐 할까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제 민지급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좀 생겨서 이제 오빠 이제 돈도 많으니까 그냥 이제 오빠 은퇴하고 나랑 같이 세계 여행을 가자. 1년만 갔다 와서 오빠 다시 해도 되잖아. 그러면 가지. 은퇴하지. 이 민지급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오빠 1년 은퇴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은퇴하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은퇴를 하고 1년 후에 이제 세계를 돌고 돌아왔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머 뭐야 이런 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 여자가 나의 뭐야 갑자기 까먹었다. 아니메야 뭐야 애매해. 그리스에서 있잖아. 심리학 용어로 까먹었네. 그래서 그러면 은퇴는 하겠다고. 투자는 어바하기 전 어떠냐면 일단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업군에 이제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1금융권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또 해보니까 이제 돈놀이가 내 적성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커리어를 바꿨죠. 원래는 이제 저는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 저는 원래 이제 국가안보 쪽에서 일하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장교로 가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이제 국정원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 틀을 보유량이 줄면 강성 개발할 때 크리티컬 메타스 같은 조직도 빚을 볼 수 있을까요? 혼나겠죠, 저.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테마주인데 근데 모르지. 그러니까, 테마주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이 크리티컬 메타스 내가 재무제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으면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쵸? 왜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히토류 회사들이 별로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보장해줬잖아. 얼마를 사준다고. 그죠? 그죠? 미국에서 그런 회사들이 잘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히토류 이쪽으로 하면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에 크리티컬 메타스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내가 뜯어보지 않았지만 안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들은 결제를 하면 와서 들어. 그냥 내가 테마주에 대해서 맨날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 그냥 설명해줄게. 왜냐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예를 들어서 없어. 근데 그 다음에 크리티컬 메타스가 올랐던 것보다 더 큰 호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호재가 나타났을 때 다른 재료들이 없어야 돼. 다른 재료들이.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천제 똑똑하다가 느끼고 계셨었나요? 그거는 내가 느낀 적은 별로 없고,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국가에서 이제 VC에 이제 IQ 검사했을 때 내가 148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지? 천재인 척 하는 애들 걔 누구지? 걔네? 천재인 척 하는 뭐 있잖아. IQ 검사하는데. 걔네 뭐지? 그거 뭐더라? 그거? 뭐 있잖아. 그 천재인 척 하는 애들 있잖아. 하여튼 그 기준으로 내가 한 165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때 내 IQ를 아니까 괜히 와가지고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아이 서울유 이런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국어 선생님도 기억난다. 국어 선생님이, 나를 공부를 시키겠대. 멘사 그래.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중1 때 내가 공부할 생각 별로 없었어. 근데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2등으로 들어가긴 했거든. 근데 공부할 생각 별로 없어. 왜냐면은, 브라질에서 철강석이 난대. 그래서 내가, 그럼 철불화자네? 이런 식으로 암기하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이딴 거를 뭐로 공부를 하느냐. 그 인생이 아깝잖아. 중학교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암기 과목도 많고, 이상한 거로 공부를 하고 있어. 브라질에서 철강석이 나니까 철불화자잖아. 이러면 안 까먹잖아요. 이거 뭘 공부를 하냐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줬어. 이거, 브라질에서 철강석이 나니까 철불화자야. 애들 다 맞춰. 그러니까 이런 걸 뭘 공부를 하냔 말이지. 그래서 안 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의 이제, 소울메이트랑 세계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갔다가 한 일주일이면 돌아올 수도 있어. 귀찮아가지고. 오늘 물을 좀 적게 먹어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네요. 근데 나는 학교 공부에는 그렇게 별로 취미는 없었던 것 같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아, 민진이 괜히 했어. 내가 그렇다는 얘기야. 꿈은 꿀 수 있잖아. 재미로 한 얘기예요. 내가 주제에 무슨 감히 민지를. 옛날에 맨날 불핑 지수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최상위층의 정보통에 있는 건강관리 비법 슬쩍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남들은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 왜냐면은 저 얼마 전에도 이 치아를 좀 이렇게 검진을 받았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치아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상인 데가 없다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빨을 3번 닦아서 그런가? 그랬더니 아, 예, 그렇게 3번 닦기 쉽지 않대. 그래서 내가 아니, 밥 먹고 이빨 닦는 게 정상 아닌가? 그래서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몸이 여기저기 좀 많이 망가져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검진을 해보면은 별로 이상한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친한 의사들한테 야, 남들은 나처럼 이랬으면 벌로 죽었을 텐데 왜 나는 살아있냐? 그랬더니 친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사시켜도 되는 몸 그러더라고. 혹사시켜도 되는 몸이라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1년 동안 감기로 병원도 한 번 안 갔는데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 그거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야. 딱 하나.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건강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운동? 아니요, 운동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운동도 있잖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면은 그게 과연 진짜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운동 많이 했지만 막 일찍 죽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건강에서. 일평은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나 막 얘기하다가 이제 기분 나쁘면은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하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걔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얘기하고 말잖아.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래서 이게 나의 건강 관리 비법이에요. 이쁜 여자 만나기도 있어? 근데 예쁜 여자인데 스트레스 줄 수도 있잖아. 판무파탈이야. 판무파탈이야.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인간사의 스트레스가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인간 스트레스잖아. 인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은 일단은 인간들과의 접점이 별로 없어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랄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 저번에 침착맨 보다가 침착맨 보다가 프랑스어 강사분이랑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 프랑스에 가서는 일단 소리를 질러야 된대. 일단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래. 그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래. 최장면에 나온 이제 프랑스어 강사님이. 그래서 내가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건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이외에 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투자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웬만하면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3월 초에 이제
뭐 코스피 실퍼에도 빠지고 그럴 때도 얘기했잖아.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어차피 좋은 거 다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추천한 게 로키드 헬스케어 아니야. 그때 한 7만원 추천했는데 지금 10만원 넘어버렸잖아. 전쟁 나도 오른 주식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직장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나한테 투자를 배워서 투자 실력을 좀 쌓고, 그리고 회사는 관두고 그냥 전업이나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나처럼 실전 투자에들 1등하고 이렇게 전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재수가 없잖아. 가끔씩 저 새끼들은 지들만 잘난 줄 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일하면 돈 많이 받지.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혼자 하겠어? 왜 혼자 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말 개족같이 하면은 같이 개족같이 하고 그냥 차단하고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치. 우리 커브 그로스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회사 상사 때문이에요. 그 회사 상사가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건강 안 좋아. 이거는 내가 정말, 나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때문이야, 거의. 이해가 되셨을까요? 나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평으로 산 지 거의 10년 넘었나? 뭐, 별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 심심하면 그냥 같이 욕하고 그냥 꺼지라고. 그럼 배우자가 스트레스면 이혼인가요? 아하, 나 가정을 파괴하긴 싫어가지고. 제가 왜 결혼을 안 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혼을 안 하지. 그렇잖아. 결혼 안 하지. 스트레스를 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뭐, 내 아내야, 그리고 뭐, 이제, 애를 낳았어. 내 애를 낳았어. 근데 막 여자가, 한여짓거리하고 막 스트레스를 해.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자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잖아. 여자는 원래, 이 지랄병이라는 게 오잖아. 그럼 막 지랄을 해. 그럼 내가 그걸 받아줘. 그러면은, 나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투자판으로 들어와서 돈 많이 준다는데 어디 끼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데, 내 마누라가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준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죽이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 조교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이 여자를 조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불법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결혼을 안 한 거지. 그쵸? 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여자를 찾아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하, 부처님은 이걸 23살에 깨달으셨는데 난 이제야 깨달았네. 그래서 부처님은 23살 때 깨달았잖아. 부처님이 이제 왕자로 지내면서 결혼도 해가지고 자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 왜냐면 또 부처님이 공부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무술도 잘하셨어. 그 만능이야. 되게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불교가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묘하다 그래야 되나? 그 이유가 있어. 그냥 부처님이 수제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마누라가 열나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씨발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출가해버렸잖아. 24살에 하셨던가? 불교 아니에요. 24살 정도에 하셔가지고 씨발 내가 왕자는 뭐하냐고 마누라가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족같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뭐 여러가지 수행했죠. 원래 힌두교도셨으니까 원래 부처님은 수행하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원래 이제 말을 따른 이제 부처님도 스승님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막 있는데 같이 하다가 이제 부처님이 갑자기 우유 먹어가지고 원래 안 먹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 왜 우유 먹냐 그래가지고 야 몸을 괴롭히는 게 최고가 아니야 막 이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짜증나가지고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혼자서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했느냐 파티 가서 사람들하고 존목질하면서 아니야.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깨달음 니르바나에 도달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처님은 사람 스트레스를 피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혼자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런 다 알려줬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잖아. 어느 날 예수님은 좀 늦게 깨달았지. 한 29살? 맞나? 29살인가 30살 깨달았지. 깨달았고 나서 그분도 인간들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저기 광야.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 짜증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부처님도 그렇게 짜증내지 않았어요. 나 어쨌든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혼자여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갔다 와가지고 인간들하고 뭐 예수님 부처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광야로 가잖아. 응? 광야로 가가지고 사탄이 그러니까 존목질 하려고 와가지고 깔짝깔짝 하면서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야 뭐 사람이 빵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산다 막 이러면서 뭐 이제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서 광야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아는 걸 깨달은 걸 이제 또 수행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대승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좀 그렇네.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불교로 치면 나는 약간 상자부 불교가 좀 더 나한테 가깝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존목질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아무튼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 또 이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주말에 심심한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 한 5분만 더 하다가 이제 끊어야겠습니다. 콜라 땡기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없나 봐요, 질문할 게 이제. 갑자기 막 종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일편 우리나라 재생에서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국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중국이 제일 잘하긴 하죠.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겠어. 그래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데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박경철 씨였나 썰푸니 영상이 유행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더블을 찾아서 그 영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박경철 씨는 한 번도 계좌를 인정한 적이 없고, 그죠? 그래서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영상 뭐 2시간짜리 한 번 찍은 걸로 계속 뭐 울고 먹잖아. 그죠? 울고 먹는데
근데 1평을 보세요. 1평은 텔방에서 하루 종일 얘기하거든. 그러면은 나는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 찐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뭐 2시간짜리 영상 하나 뭐 찍어가지고 평생 긁어먹는데, 물론 이제 시골사 박경철 씨가 쓴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읽어서 도움을 많이 받, 책은 굉장히 좋았고 도움 많이 받는데, 활동을 안 하시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뭐 의사가 더 좋아서 의사를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저는 뭐 함부로 사람을 억까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 그분 책은 굉장히 좋아서 옛날에 다 읽어봤고, 도움받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더블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 좋은 부분만 이렇게 좀, 좋은 부분만 이렇게 좀, 취하면 된다. 서브에이님이 이제, 박경철 의사의 이제, 더블을 찾아서, 그 영상이 좋은 내용이니까 찾으면 하고 되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뭐 추종을 한다든지, 억발을 한다든지, 억가를 한다든지, 투자판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오직 나 1평한테만 하는 거야. 오직 추앙할 존재는 한국에서 1평밖에 없어. 그렇잖아. 내가 저점 선언해가지고 거의 다 맞췄잖아. 에코프로 되는 고점에서 거의 다 맞췄고. 그런 존재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틀린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투자자의 인생은요,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저게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는 게 사실은 투자자로서의 역량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판단하시면 돼. 근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더블을 찾았잖아. 더블이 1평 아니야? 이미 찾았으면 또 사람이 참, 곁에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른다고, 템플스테이도 추천드립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알아. 거기 가서 또, 답답할 것 같은데. 답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메타 대주주로, 언제적 얘기를,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옛날 얘기하는구나. 메타도 내가 고점이 잘 팔았지. 주가 보고 이 씨발 새끼. 또 주가버그 욕하면 안 되지. 또 주가버그 플랫폼에서 지금 밥 벌어 먹고 월세 사는 주제에 내가 월세도 안 내고 월세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4시 108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불교를 저렇게 종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피트니스 관점에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108배가 많이 하더라고. 여자분이신가?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108배 하고 나면은 운동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거든, 당연히.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불교를 피트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해. 그러니까 절을 하잖아. 나는 불상에 절을 안 하거든. 왜냐면 나는 상자부 불교 쪽에 가르치니까 내 수양을 더 중요시하는 거라서. 사실 대승불교는 사실 힌두교에 가까운데, 열하의기는 고전이니까 읽으면은 좋죠. 그래서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근데 메타가 편안하긴 해요. 메타가 PR이 별로 안 높잖아. 나쁘지는 않은 주식이야. 스마트 안경은 나오면 사야겠죠? 언제 나온대, 한국? 7월에 나오나? 스마트 안경을 저도 나오면 사긴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너무 악용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연인들이 모텔에 갔어. 근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안경을 안 끼는데 뭔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 왜 갑자기 안경을 껴? 그랬더니 나 사실 렌즈였는데 좀 렌즈를 잃어버렸어. 뭐 이지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원래 근데 뭐 알아서 하다 하겠지. 갑자기 오빠가 원래 저기 안경을 안 끼는 사람인데 갑자기 모텔에 들어가니까 맨날 안경을 끼서 이제 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 우리 오빠 원래 안경 안 끼는데 저와 같이 잠자리에 가질 때마다 갑자기 안경을 끼는 것 같은데 혹시 눈이 나빠진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뭐 이지랄하고 또 스레드에 이렇게 글 쓰면 조회수 100만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써볼까? 100만 나올걸? 스레드 애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스레드 감성. 우리 오빠가 원래 평소에는 안경을 끼지 않는데 이상하게 저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안경을 끼더라고요. 혹시 여성과 잠자리를 할 때 눈이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점점점. 이지라에서 스레드 하나 써면 이거 100만 턴이잖아. 스레드 감성. 그럼 또 이제 개돼지들 와가지고 막 댓글 쓰잖아. 주작인데. 내가 진짜 스레드에서 내가 심심하면은 조회수 100만 나오고 그랬었는데. 1편의 지금 경제 사이클상 어디에 있을까요? 물류조선 장기적 오르는 초창기에는 견해가 많을까요? 물류는 모르겠고요. 원료는 모르겠고, 조선은 나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이란한테 깝쳐가지고, 이 상선도 호위한다고, 막 가라고, 지금 트럼프가 막 이러잖아. 가봐, 저 길이 없어. There's no mine. Go forward. 이러잖아. US Army go forward.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면서 가라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미 해군이 지금 안 가고 있잖아. 가면 죽을까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막 개지랄 해가지고 해군을 경지를 하겠다 이지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진입하다가 항공모함 하면 너무 오바고 하나 막 격파 당해봐. 그러면은 조선업에 호재일 거 아니야. 응? 갑자기 이제 막 글을 올라오고 내가 막 명령을 내렸는데 it's treason. 이러면서 반역이다 이지랄 하면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해군들이 올라가다가 이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알라후 아크바 이러면서 이제 트론 날리고 그래가지고 격파당해가지고 이제 개십창이 났어. 그러면은 조선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미국 같네. I love USA. 저 친미입니다, 친미. 근데 트럼프가 미국은 곧 아니니까요. 이제 진심 어린 이 충고를 해주는 거야. 동맹국의 이제, 예비역 장교로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니네가 알아서 잘하면 내가 이런 얘기 하냐고. 진작에, 씨발, 진작에 나를 스승으로 옹립했어야지, 미국 엘리트들이. 씨발, 안 가면 안 가고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라 그러잖아. 미 해군들이 안 가잖아. 왜 안 가냐고. 그렇잖아.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가면 죽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 조선은 좋게 생각이야. 혹시나 만약에 그 미 함대가 뭐 격파 당한다 그러면 배는 더 필요할 테니까. 그죠? 실제로 조선주도 투자하기도 했고 좋게는 생각해요. 트럼프 타액도 될까요? 지지율도 엄청 트럼프 타액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랑 시스템이 다르잖아. 우리는 탄핵이 되면 누군가를 탄핵시키면은 저 새끼 거꾸로 튀고 내가 이제 대통령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은 탄핵이 되면은 부통령이 이제 벤스가 이제 액팅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기조가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고. 기조가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고. 탄핵되고 아마 벤스가 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래서 미국 엘리트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탄핵 당하면 이제 벤스 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 왜냐면은 며칠 전,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뉴스가 나왔어. 그 이란 침공에 대해서 부통령하고 의견이 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마 벤스는 아마 반대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탄핵이 되고 이제 벤스가 하겠죠. 근데 벤스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블룸에너지와 같은 SFC가 미국 외 중국과 같이 수소 대량생산 나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SOFC는 나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좀 많이 투자를 해놨고, 원희홀딩스처럼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좀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 텐베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SOFC 제가 되게 유망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약간 좀 원희홀딩스처럼 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운 좋으면 텐베거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투자를 좀 해놨어요. SOFC가 굉장히 신박하고 좋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근데 한국에서 SFC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볼 땐 그냥 유망해서.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유망해 보이고 이런 섹터가 있으면은 좀 바닥에서 2배 올랐어도 일단 그냥 투자하면은 보통은 좋더라고, 내가. 괜히 막 고민하지 말고 해놓으면 좋긴 하더라고. 결국 미국 규제 천연가스, 중가스, 재생 에너지 수소 나뉠 것 같은데, 수소로 FLC 가능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경향이 있어서. 수소는 아직 그렇죠. 아직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죠. 팔란티가 최근에 AI로 떡락했다가 전쟁에 사용했다 올랐는데 전쟁 종료가 또 떨어질까요? 너무 전쟁관을 취급받는 것 같아. 지금까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응? 그게 그렇게 해서 떨어질지 뭐 다른 게 뭐 진가를 볼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팔란티어가 200달러 갔다가 뭐 140달러 간 거는 일단은 2026년 새해가 되면서 다른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특히나 PER이 높은 애들은 그 다음에 안 좋을 가능성이 원래 높고, 그리고 새로운 섹터가 뜨니까 뭐 샌디스크라든지 뭐 루멘tum 홀딩스라든지 포토닉스 이런 애들이 뜨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그쪽 애들이 좀 많이 오른 거고. 뭐 주식을 하면서 너무 그게 하나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PR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숏도 들어온 거고. 미국 애들은 숏 뭐 이렇게 때리는 거 보면은 뭐지? 우악스럽게 때리거든. 서로 작업해가지고. 1편인 명언들은 많지만 특히 자본주의에 보니 혁신기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는 말 너무 감명 깊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문장으로 나는 막스의 자본론을 이겼어. 맞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나는 이 한 문장으로 막스의 자본론을 이겼다고. 막스가 주장하거나 그리고 다른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를 나는 뭐 있잖아, 경제 성장론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를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다 이겼어. 자본주의의 분의 혁신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나는 딱 하나의 문장으로 난 다 이겼다니까? 내가 사실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돼. 근데 포토닉스는 주목받은 결국 기판이 유리기판이 되었나 생각하는데 유리기판이 관련주는 한번 크게 올랐다 내려왔잖아요. 본인은 이제 뒤늦게 관심 가졌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바닥에서 2배 올랐어도 그냥 사고 마는 게 낫다니까. 왜냐면 그 이후에 관심 가져야 돼 막 올리거든. 유리기판 다음에 유리기판 내가 알기로는 2021년에도 유리기판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본인 늦게 관심 가졌으니까. 남들은 팔고 나갔지. 그죠? 그쵸? 유리기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포토닉스 그러면은 포토닉스 광학 뭐지? 그리고 그죠? 다르지. 그래서 1년 넘치는 돈을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편은 그런 느낌을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아니 나는 이제 그거죠. 이 세상 살아 숨쉬는 60억 인구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죠. 마치 옛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때처럼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이제 나의 꿈이고 좀 하다가 이제 제국 재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 재무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미치겠어.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얘는 거의 18살 때 정도로 멈춰있다고. 진짜 그래요.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뭐 화학내 꿈을 꾸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지. 일평균 투자자의 사고랑 경영자의 사고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그리고 경영 잘한다 투자 잘하는 거 아니잖아. 투자 잘한다고 경영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어떤 게 더 우월하냐? 당연히 경영자. 경영자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뭐 월급쟁이 사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회사를 창업하고 온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왜냐면은 전 세계 10등 부자를 보시면은 워런 버핏 한 명 정도만 근데 워런 버핏도 그냥 순수 투자자가 아니잖아. 버크셔 해서의 CEO잖아. 그죠? 단순한 투자자도 아니거든. 어쨌든 그 사람도 경영자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잖아요. 혁신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혁신기업의 또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를 제일 많이 분배받거든. 그 회사를 혁신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위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혁신기업이 쌀 때 잘 사서 같이 부를 이제 그분이 존나 열심히 일할 때 혁신가들이 열심히 일할 때 같이 이렇게 부를 분배받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한 문장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있던 경제학을 다 이기는 내용이라는 거야. 이 한 문장을 곱씹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써놔, 여기.
차에다가 코팅하고 여기 머리띠에다가 써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다가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기업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이렇게 커플 문신을 해. 그래가지고 둘이 딱 이렇게 팔을 맞대면은 이거 뭐지? 그러면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커플 문신을 해버려. 그리고 집 문 앞에다도 써놓고 책상에도 써놓고 PC 정지 화면에다가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 자본주의 부는 혁신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는 게 단순히 투자자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의 창업에도 연결돼 있고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참. API 혁신기업 맞습니다. APR이 혁신기업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이제 APR의 매출이 거의 다 해외잖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한국 사람도 와닿지 않지. 그러니까 APR이 지금 1년 동안 10배 올랐잖아요. 그죠? 혁신기업이 아닐 것 같다니까 투자를 못 했겠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화이팅.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 근데 API 이미 10배 올라가지고 뭐 더 몰라.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 보내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또 저는 더욱더 부자가 되겠습니다. 뿅.